안녕하십니까. 탱자나라 공영방송 콩 까는 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워낙 콩 깔 일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많이 떠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또 과연 그 일이 콩 깔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하도 또 이 하찮은 일들만 또 많이 생겨가지고, 뭐 하여간 윤석열, 특히나 윤석열이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또 계엄을 해제하고 또 탄핵되고 기소되고 하는 과정에서 참 해괴망측한 일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해괴망측한 일도 벌어지고, 야,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기, 살기, 광기, 정말 와, 이런 세상,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정말 다들 분노에 찼었는데,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이 상황을, 그리고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있노라니 참 한심하다고 하기에도 정말 정말 부족한 이 해괴망측한 게 해괴망측한 현상을 이제 지금 아주 그냥 이 한마디 단어로 저기 설명을 하라라고 한다면 계몽이지. 계몽. 계몽령이라며. 계엄령이. 정말 그냥 멀쩡한 정신 가진 사람들이 계몽령이라는 걸 계몽령이라 그러면서 그냥 아주 정의에 차가지고 그러는데, 난 정상의 사람이라는 게 정상의 범주가 어디까지가 정상의 범주인가? 지난번에 우리 운영자님이 소시오패스에게 속아서 모두가 사이코패스가 된 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탱공방 행자나라 공영방송에 오셔서 한 번씩 또 이 얘기를, 우리의 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생각은 어떤지 한 번씩 또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여기 탱공방에서 몇 분 되지 않아도 윤석열 만세를 부르시는 분이 여기 오시진 않을 것 같고, 왔다가 욕을 하고 가겠지. 쇼트에 욕을 좀 많이 달아놨긴 했던데 뭐 그런 거는 이 계몽이라는 게 참 이 한반도라는 곳에 남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이 주민들은 참 축복받은 백성들이라는 게, 계몽해준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니 일단 저기 뭐지, 유시민이가 그랬잖아. 북한의 김정은 두고 계몽군주. 계몽군주. 어? 남쪽의 생명을 존중한다면서. 남쪽의 계몽군주는 그러면 윤석열이네. 딱 맞네. 그러니까 북쪽에 계몽군주 김정은이 있다 그러면 남쪽엔 계몽군주 윤석열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몰랐던 거지. 남쪽 계몽군주 윤석열, 북쪽 계몽군주 김정은. 아주 짝짝꿍이 맞습니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계몽이라는 게, 임마누엘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또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런 걸 썼고. 근데 이제 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칸트는 이 일종의 어떤 그 미성숙함, 그러니까 미성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제 이거를 계몽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미성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러니까 이 좀 뭐 이제 칸트는 미성숙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보면은 이제 뭔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 미성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무능력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또 벗어나게 하는 일, 이제 계몽이란 말이야. 근데 윤석열이 그 계엄을 계몽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좌파를 계몽시켜야 될 거 아니야. 우파를 계몽시켜. 그 우파를 계몽시켰어. 이것도 뭐야? 계몽됐다고 지금 각성됐다고 좋아서 날뛰는 사람은 또 뭐야? 우리 계몽군주께서 우리를 계몽시켜 주셨다고 만세를 부르는 이거 뭐야 지금? 아니 그러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미성숙함, 무능, 스스로 무엇인가를 우파는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어떤 그 좌파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말아먹는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개몽을 하겠다. 그럼 좌파가 대호각성해야지. 정말 맞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무슨 개몽을 했다라고 지금 개몽령이라고 떠드는 거야. 운영자님 말씀 참 맞네. 그럼 계몽령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를 위한 계몽령이냐? 그러니까 좌파를 개몽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그래야 개몽령이잖아. 근데 뭐야 이 멍청한 우파를 대호각성시킨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 근데 들어보면은. 우파들은 그 위협을 좌파들의 위협을 못 느끼고 있는 우파들을 위해서 계몽했다 이 말이잖아 윤석열이는. 그렇게 해서 할 게 무엇이었는데? 그럼 대한민국 우파가 그렇게 우스운 존재였어? 스스로 우스운 존재라는 거를 뭐 인정을 하는 거죠. 윤석열이한테 계몽을 당해야 될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봤을 때 내가 소시오패스인데 이 아직도 개몽당하지 않을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안 된 무지몽매한 우파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개몽시키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한 거지. 그럼 이게 뭐야 결국은? 순전히 자기 밑으로 다 붙어 왜 안 붙어 해가지고 줄 세우려고 계엄했다는 것밖에 더 돼? 그러니까 자기가 국민의 자부심이라며. 나 진짜 속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이 계몽이라는 거는 사실은 17세기, 18세기의 현상이잖아. 미성숙으로부터 탈출. 지금 21세기에 과연 누가 있어서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 그런데 웃긴 건 뭐지냐면 윤석열을 계몽이라고 그랬잖아. 어젠가 그젠가 부산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좀 이 뭐 30대 뭐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뭐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들어서 은행이라도 털어봐야겠다라고 이제 왔는데 비닐봉지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총 같은 걸 이제 들고 있다가 그 총을 꺼내면서 꼼짝만 이제 그랬나 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 무항정하다가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그 권총을 뺏은 거야. 네. 그래서 2분 만에 제압됐어. 2분 만에. 뭐 어떻게 2분 만에 제압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우물쭈물하면서 봉지에서 꺼내서 꼼짝마 그러는데 어머야 깜짝이야라고 하다가 이제 사람이 저건 뭐야 하면서 뭐 순간적으로 달려들고 이제 이랬나 보지. 그래요. 근데 결국 알고 봤더니 물총이야 물총. 어머. 장난감 물총. 그냥 총도 구비하지 못할 만큼 재력이 딸리나.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냥 총을 구비하기 힘들지. 그렇긴 하지. 그래도 공기총이라도 좀 가지고. 그럼 근데 이 사람은 뭐 한 거야? 2분 만에 제압당했잖아. 2분 만에 제압당. 이 사람은 물총 들고 가서 2분 만에 제압당한 윤석열. 윤석열식으로 따지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거야. 왜 이 사람이 은행 강도를 했어? 사람들이 그냥 뭐 호수에 구름 가는 것처럼인 거잖아.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과연 은행의 보안 체계가 어떤지, 시민들의 시민 의식은 어떤지, 은행의 경비 체제는 어떤지 이거 자기가 알려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 금융과 관련된 이 산업의 어떤 현장이 어떤지 계몽하기 위해서 은행 강도한 거 아니야. 물총 들고 이제. 그렇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 물총을 들고 자기가 테스팅 해본 거지. 했는데 2분 만에 이제 진압이 됐으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거지. 거네. 근데 이 사람을 은행 강도로 처벌한다는 거는 호수에 구름 떠가는 구름 쳐다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 아니야 이거 윤석열의 계몽이? 어? 아니 2시간 만에 끝났잖아 계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 강도가. 그런데 2분 만에 제압당했어. 아무도 피해본 사람 없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 사람 왜 잡아갔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금융산업의 안전 보안 상태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몽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고도 너무나 그냥 누가 봐도 아는 일. 윤석열이가 막 총 들고 가고 뭐 어쨌든 그 황당한 계엄을 했을 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일. 그리고 뭐 계몽령이니 뭐니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나와서 떠드는 모든 그 거짓말들. 근데 그거를 다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눈 감고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뭐 윤석열에 붙어가지고 윤석열이 무슨 자유의 두산 것처럼 다시 또 미쳐가는 박근혜가 비아그라 먹었다 뭐 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미래를 했다 거기 또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쑥거리듯이 또 다 같이 미쳐가는 이거는 무슨 이게 완전히 나는 지금 요즘 이런 거를 보면 히틀러 무솔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게시타포
하이들 하면서 막 팔뚝 유캔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운영자님, 나는 그런 일들이 뭐 그 누군가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사회 분위기로 몰아가니까 그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면서 먼 나라 얘기, 아주 옛날 얘기처럼 그냥 역사에서나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런 얘기들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거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윤석열 만세 만세 부르는 게. 근데 이제 왜 미쳐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탱자나라 공영방송이 콩 까는 소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뭐 했던 그런 이제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이전에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정상은 아니었거든.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사실 뭐 대왕고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 석유가 이제 뭐 시추될 것이다, 뭐 엄청난 규모의 어떤 그 가스나 이런 우리 자원이 이제 있다라고 자기가 나와서 이제 뭐 떠들었던 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엑스포 뭐 한다고 우리 다 이겼다. 이 2차 1차에서 1차에서 이제 우리가 2등하고 2차에서 역전한다. 잼버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라고 해놓고, 또 잼버리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전라북도의 잘못이 큰데, 그 전라북도가 올림픽인가 월드컵인가 유치한다고 그러대. 어쨌든 그렇고. 그것도 그 잼버리 한 새만큼에서. 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12월 7일 날 윤석열이 사과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래 맞아. 사과 바로 했어. 자기가 뭐 법적 뭐 책임을 지겠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일을 다. 정부와 우리 당에 맡기겠다라고 갔단 말이야. 지금 하는 짓은 그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계엄에 찬성하는 세력은 이른바 어떤 이 우파 태극기라고 하는 전광훈, 신혜식, 고성국, 뭐 이병규는 주지 마. 그 사람은 뭐 이게 저기가 아니야. 그냥 양아치야. 하여간 등이었던 그 몇몇 어떤 이 세력에 불과했었단 말이야. 고성국, 신혜식, 정강훈 그 세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 차명진 씨 같은 경우에도 계엄이 있고 나서 직후에는 이제 우판 괴멸됐다. 우린 끝났다. 맞아. 바로 그랬어.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내가 그때 잠깐 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슈퍼챗을 쏘면서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당신 틀렸다라고 했을 때 차명진 씨가 내 말이 듣기 싫으면 나가라. 나는 뭐 영합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랬던 차명진 씨도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정광훈 목사 쪽으로 이제 돌아섰지. 윤석열 광신도 같아. 그런데 윤상현이나 이제 김민전이나 이런 어떤 이 전통의 이제 이 또라이 똥당의 정치인들은 중에 이제 일부는 그 정광훈 목사 이제 쪽에 이제 붙어서 무엇인가 이제 도모해봤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이만큼 우리나라를 어떤 침탈하고 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체제의 어떤 위협을 받고 있었나? 뭐야 도대체 윤석열은 왜 계엄을 했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갖고 무엇인가를 이제 좀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결정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우파 카르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이 우파 카르텔들은 당황했지.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논평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뭐 몇몇 사실 보도만 있었지. 박근혜 때는 딱 태블릿 있자마자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냥 자기네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 다. 근데 뭐 조용했어 한동안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탱자나 공영방송이 여러 차례 작년부터 이 조선일보와 한동훈, 그다음에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이런 이제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사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초기에 이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상당히 당황한 거지. 그렇지. 생각 자기네들도 생각 못. 예측하지도 못한 일이지. 그렇지. 윤석열이 계엄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그 측근들은 몇 명 있었을 것 같은데. 측근들도 예측까지보다도 이제 나오는 말에 따르면은 측근들도 윤석열이 뭐 술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야 이래 되겠어 한번 엎어버려야지. 그럼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하지만 에이 설마 그치, 설마 이런 그런 거지. 짓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아마 이거를 철석까지 믿고 한번 준비를 해본 거는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정도인 것 같아. 근데 보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조차도 계엄이 뭐고 계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지. 의지할 데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계엄을 준비하고 하는데 진짜로 어떤 이 뭔가 투철한 어떤 사명감으로 뭉쳐 있는 소수의 어떤 이 준비 기획팀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어디 안양에서 뭐 점집한다고 하는 자기 그 부관 노 뭔가 하는 정보사 출신의 그 사람이랑 이 롯데리아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작전을 좀 도모하고 뭐 이제 그랬다는 건데 그 사람조차도 선관위 담당이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계엄을 했을 때 군을 어떻게 동원시켜내고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좀 준비하고 이런 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못 떴다는 거 아니야. 당일. 그럼 헬리콥터가 무슨 작전 지시,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가 이제 오케이 출발해라라는 관제탑의 어떤 그 지시가 없었고 눈보라가 몰아쳤다고 그러는데 아니 계엄이 터져가지고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침탈해가지고 지금 국회를 장악했는데 이걸 섬멸하러 가는 대한민국 군인이 관제탑에서 출발 사인이 없어가지고 헬리콥터가 안 떠? 눈 온다고 헬리콥터가 안 떠? 그러니까 준비가 없었던 거지. 그 측근들조차도 계엄을 할 거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저 윤석열이가 그거 했잖아요.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오 하더니 하나 미쳐 둘 미쳐 셋 미쳐 뭐 넷 미쳐 하더니 그냥 다 미쳐. 이게 왜 이렇게 돼버린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 이제 그 2016년 17년 탄핵 과정을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또 왜 95%의 국민들이 미쳐가지고 박근혜를 포르노로 마리 앙뚜아네트 이 어떤처럼 어떤 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어떤 루머 식으로 뒤집어 쓰여가지고 뭐 7시간이니 뭐 섹스 비디오가 나오니 미래니 비아그라니 하면서 95%가 박근혜를 탄핵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면서 몰아냈는가.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윤석열이 진짜로 어떤 그 애국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라는 식으로 떠받드는가. 이 과정을 흔히들 일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지키지 못했던 어떤 그 우파의 어떤 이 안타까움, 그래서 뭐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뭐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문재인이라는 어떤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받았던 어떤 악패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어떻게 지켜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어떤 그 형성되어졌다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 근데 외관상 드러나는 게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처음에는 막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본질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과 윤석열이가 탄핵에 된 이런 과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당연하지.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박탈되는 그런 우파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크게는 조선일보고 그 다음에 김수남, 권순일, 박영수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50억 클럽이라는 걸로 대표되어지는 어떤 그 우파 오렌지들, 어떤 그 검찰을 중심으로 한 이런 카르텔들이고 작게는 예컨대 이 세월호가 침몰되는 과정에서 세월호와 같은 연안 여객선 이런 업과 얼마나 해경의 어떤 말단 하부 조직들이 유착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런 유착 관계가 세월호가 과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그 평상시 어떤 그 안전 운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훈련도 없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하다못해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뭐 뒷돈 거래. 뭐 그 김영란법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잖아.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익이 뺏기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어쨌거나 결탁해가지고 박근혜를 탄핵한 거거든. 이게 우파야. 근데 좌파는 수십 년 동안 우파 정권을 괴멸시키겠다고 이 수십 년을 그냥 계속 그것만 주장해왔던 집단들인 목표지, 거고. 목표. 그게 목표인 거고. 근데 그들이 어떤 그런 수십 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뭐든 무슨 지랄들이 다 해왔지만 성공 못했잖아. 맞아. 근데 우파가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좌파는 여기 붙어가지고 그냥 같이 넘어가 버린 거야. 그렇죠. 이게 95%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를 무너뜨렸어?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돼? 박근혜를 도덕적으로 아주 이 비참하고, 이 도덕적으로 아주 이 파렴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가 박근혜 하면은 사실 그거 있잖아. 도덕성, 청렴성. 그치. 이거였잖아 상징되는 게. 그다음에 약속은 지킨다. 라는 신뢰. 이거였는데 박근혜로부터 그런 도덕성, 청렴성, 신뢰를 뺏어버렸잖아. 신뢰 기반을 박탈시켰잖아. 포론을 동원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박근혜를 지지했던, 박근혜를 기반으로 했던 우파는 함께 도덕적으로 그치. 파렴치하고 자기네들 말하는 적폐 버리는 거지. 청렴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어떤 건 탐욕스러운 거였고, 타락한 조직, 타락한 신뢰가 아니라 아주 어떤 그 사기에 능한 이런 집단이 돼버린 거 아니야. 이게 우파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버린 꼴이 돼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그거는 도덕과 박근혜 세력만 말하는 거지. 그거는 자기네는 아닌 거잖아요. 우판에서 박근혜 세력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박근혜 세력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어떤 이 우파라는 집단 자체에게 씌워진 그런 이미지였잖아. 그런 이미지가 씌워진 거잖아. 너희들이 그래서 보수는 괴멸되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괴멸된 보수부터 탈출하자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우파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른미래당이잖아. 유승민이고 뭐 이준석이고 김무성이고. 그래서 지들이 어떤 뭐 새로운 우파를 만들자고 뛰쳐나왔잖아. 그 초기에는 그쪽이 다 될 줄 알았잖아. 그 대통령은 누구였어? 반기문. 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런 그림 그렸고 조선일보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했지. 근데 반기문이 한 방에 날아가잖아. 한 방에 날아가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됐어? 자멸했잖아. 자멸했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윤석열 지지율이 높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보다 안철수, 유승민, 그다음에 그 홍준표 합한 게 더 높았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현상은 비슷한 거야. 하지만 당시엔 워낙 보수가 입은 타격, 보수가 스스로 찍은 발등 이게 컸기 때문에 뭐 홍준표랑 안철수랑 뭐 유승민이랑 서로 단일화하자는 얘기도 못했지. 그런 뭐 생각도 못했지. 또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더 큰 적이겠지 문재인보다. 그렇겠지. 내부적이 더 커. 자기네들은. 자기들도 어떤 그 우파의 어떤 그 적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뭐 우파의 뭐 장자니 뭐니 맞아. 이러고 떠들고 있는데 유승민 입장에서는 꼴같잖은 놈이 난지 등장한 거거든. 유승민 입장에서는 홍준표 되는 것보다 문재인 되는 게 더 그렇지. 좋지. 자기네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윤석열이란 이제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을 어쨌든 만들었잖아. 문재인이 5년이 하도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그러니까 너 왜 미쳐가냐고요.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누가 미쳐간다고?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하고 이 윤석열 탄핵 과정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미쳐가잖아. 근데 모두 미쳤잖아. 거의 박근혜 대통령 95% 미친 것처럼 다들 윤석열 만세하면서 막 윤석열이가 막 무슨 헛소리 무슨 개소리를 해도 막 자기네한테 좋게 뭐를 갖다 붙여가지고 개몽령이니 뭐냐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라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권 카르텔들이 박근혜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침탈되니까 박근혜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파렴치범 있는 박근혜에 대해서 누가 지지하겠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거 전부 다 헷갈려 넘어간 거지. 뭐 뭐 섹스 비디오가 나온다냐고 비아그라가 나온다냐고 다 미쳐간 거야. 그래서 박근혜 손가락질을 한 거야. 이런 창녀 같은 년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박근혜
벌거벗은 그림 뭐 잠자는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나치 사진에 박근혜 얼굴까지 붙여놓고 희낙낙거렸잖아. 거기에 국민의 95%가 화끈한 미쳐버린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보수였던 사람들도 아 내가 우리가 발 딛고 섰던 보수가 이런 거였구나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 보수에서 우린 아니야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린 게 바른미래당인 거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었던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의 5년을 겪었잖아. 그 이재명이조차 문재인의 5년이 얼마나 개판이었는가를 얘기했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이 제대로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집권을 정권의 집권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재명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윤석열은 어떻게 됐어? 자기가 계엄을 했어. 얼마나 멍청한 짓이야. 얼마나 그 자기 발목을 자기가 찬 거야. 그냥 두면 이재명이 죽어가고 그런 건데 사실 조선일보는 작년부터 계속 그런 시그널을 보냈어. 조선일보도 그렇고 조중동이 시그널을 보냈다고. 윤석열 너 조용히 있어라. 우리 임금 보장해줄게. 다만 김건희만 좀 어떻게 해봐. 김건희만 그냥 조용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네 임기는 보장해줄게. 이게 그 작년에 조중동이 윤석열한테 보낸 사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리당한 줄 알았었지. 근데 윤석열은 입장 그게 아니었거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자기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래서 덜커덕 계엄을 해버렸어. 그럼 우파 입장에서, 조선일보 입장에서, 그리고 우파 카레스의 입장에서 저 자식을 버려야 되는데, 그 윤석열을 술주정뱅이 박근혜 때처럼 술주정뱅이로 만들고, 이런 미친놈으로 만들고, 김건희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 마누라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 발등 찍은 놈으로 만들어 버려봐. 그럼 또 자기들은 그냥 또 괴멸인 거야. 그래 안 되는 거지.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계엄이라는 뻘짓을 했는데 그거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살리기 위한 애국행위였다라는 걸 지금 둔갑시켜내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걸 둔갑시켜내는 과정에서 우파를 하나로 모아놔야 돼. 그리고 저쪽은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우파를 하나 모아놓은 다음에 제대로 된 지도자만 하나 리더십만 하나 붙여놓고 하면은 다음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제 그 조선일보나 우파 카르텔에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맞겠다. 그게 맞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야? 전광훈, 신혜식 등의 어떤 태극기 우파란 말이야. 맞아. 박근혜 세력이야. 응? 박근혜 세력. 당황스럽지만은 박근혜 세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박근혜 탄핵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그 세력. 그 세력이 태극기 우파가 돼가지고 윤석열을 가장 지금 극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 세력. 근데 박근혜 탄핵 잘못했다고 하지. 정광훈 목사는 박근혜 탄핵 찬성했잖아요. 신혜식이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신혜식하고 정광훈 목사 두 사람이 이제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사람들이지 어느 정도는. 자기네가 그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뭐 그러면서 근데 뭐 이제 박근혜가 무능해서 탄핵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는 거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한마디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거네. 그걸 제거해야 되는. 아니 이제 탄핵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중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그 더 씌워진 어떤 극우라는 이미지, 과격함의 이미지. 그다음에 어떤 그 마침 뭐 발생했던 그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어떤 그 농성 뭐 폭동이 됐든 혹은 시위가 됐든 뭐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우파가 무엇인가 어떤 그 새로운 이 리더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진영을 짜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 그런데 우연인지 혹은 뭐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건지 세이브 코리아라는 집단이 나타났잖아.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 조선일보가 사주한 거 아닐까? 뭐 어쨌든 그건 모르겠어. 조선일보도 뒤에 사주처럼 공작을 했어 누가. 뭐 누가 공작을 했든 간에 어떤 되는 거 아니야. 공작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 세력이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이 새로운 대안 세력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붙잖아. 그 사실은 보면은 전광훈 신혜식 쪽이나 이 세이브 코리아를 대표로 하는 쪽이나 얘기는 똑같거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윤석열이는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한 계몽령이다. 이런 그 계몽을 한 것이고 부정선거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그 일인 거고 또 이 배후에는 중국이라는 집단인 그 중국이라는 어떤 그 국가가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세이브 코리아나
전 목사님. 전 목사, 정광훈 목사나 신혜식 쪽이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똑같은 집회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네, 그렇죠. 그런데 저쪽은 극으로 몰아서 떨쳐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집단들을 형성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우파들을 결집시키는 이제 계기들을 만들어 나간단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 이렇게 이제 포장해 나가고. 아유 머리야.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나 이런 어떤 그 이 우파 카르텔은 우파의 어떤 그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면서 뭔가 이제 그 우파의 가치들을 이제 어떤 그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서 뭐 한동훈이가 됐든 이준석이가 됐든 리더십을 세워봐. 그럼 저쪽에 이재명이랑 붙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쓴 거지.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조선일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잖아. 완전히 조선일보가 이제 작정했더라니까. 지금 요새 이제 논조가 전에는 가만히 있었다가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이제 저쪽 입장도 얘기했다 저쪽 입장도 얘기했다 중립적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탄핵 때가 다르게 생각나더라고요. 한 면에다가 완전 똑같은 내용도 동아일보랑 다르게 왜곡된 딱 헤드라인을 올리고 또 자기네가 의도된 항상 조선일보는 의도된 헤드라인에 딱 올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거였냐면 옛날에 뭐 어떤 개가 뭐 사람이 개를 버리고 갔는데 뭐 울면서 따라갔다. 이거를 내가 극명하게 느낀 게 동아일보에서는 개가 주인이 개를 버리고 갔는데 그 개가 막 짖으면서 따라갔다. 이렇게 딱 써놨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울부짖으며 뭐 계속 따라갔다. 이렇게 되게 선정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의 그 감성을 완전히 터치를 하더라고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헤드라인 하나만 봐도 뭐 헌재가 무슨 저기 일제시대 그 법관 같다는 식으로 아주 그냥 이제 딱 분노가 일어나거나 벌써 이제 선입견이 딱 들어가게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윤석열을 이제 무슨 구국의 열사처럼 막 몰아가더라고. 근데 꼭지도 많이 해. 이제는 또 조선일보가 작성하고 나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윤석열 탄핵 과정에 그래서 뭐 윤석열이 탄핵 과정에서 지금 제기되는 많은 어떤 그 문제들, 법적 결함들,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 자꾸 지금 오버랩되거든. 그렇지.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뭐지 윤석열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게 내란죄 말 없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뭐 뇌물과 강요죄 제외했다라는 제외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심리 과정에서 그 증거를 채택하면 안 되는 것들, 형사 소추된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이런 걸부터 어떤 법원의 그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안 되는 것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고 있고 뭐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그 소추문 자체도 어떤 뭐 언론 보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심증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 탄핵 소추했다라는 거 일련의 과정들 처음에 계속 오버랩되면서 곤혹스러웠을 거거든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별한 메시지를 못 냈는데 이제 그거 딱 다 뭉개버리고 올라섰어. 근데 이제 프레임을 딱 자기들이 잡았거든. 박근혜는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최순실이랑 같이 경제 공동체로서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그 다음에 뭐 비아그라니 뭐니 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어떤 이 포르노를 갖다 깔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최순실이랑 경제 공동체로 돈 받은 사람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탄핵됐고 근데 윤석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고 아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지금 탄압을 하고 있어. 박근혜 비웃으면서 박근혜를 그때 뭐 무슨 다른 애들도 박근혜는 뭐 자기 측근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뭐 탄핵을 당한 거다. 그걸 당연시 이제 그거는 이제 억울한 거는 싹 없어지고 박근혜가 그런 식으로 지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처음엔 안 그랬는데 초기 단계에서 나왔던 모든 어떤 그 곤혹스러운 점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곤혹스러움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줄은 몰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써먹었던 온갖 법 기술들,
그 법기술 그때 써먹는 데서 가장 앞장섰던 게 윤석열이고 그 뒤를 받쳐준 게 한동훈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당하게 될 줄이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걸 누가 생각했겠어. 그러니까 곤혹스러운 거지. 당황한 거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윤석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을 때 변호하겠다 나간 사람들이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변호한 사람들이잖아. 왜? 머리가 없더라 정말. 해봤거든. 해봤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윤석열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떠들어본 사람들이니까 그걸 그대로 와서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그런 있어? 사람들 쪼로로 윤석열을 모아갖고 데리고 간 거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변호사들이 도태우라든가 뭐 배 머시기라든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박근혜 변호한 사람이 윤석열을 그 앞에 변호하겠다고 앉아 있는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겠다고 했던 자체가 무엇인가 어떤 그 공정한 마음이라든가 법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겠다 맞아요. 이런 마음은 없었던 거지. 맞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우파를 어떤 그 대표하는 이름 좀 뭐뭐시 알려보려고. 돼보겠다. 이름 그래서 뭐 알려보려고.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관련된 어떤 사회적 지위도 없고 등등의 어떤 그 뭐 이 욕구가 있었던 거지. 그렇구나. 이런 프레임을 조선일보가 짜놓은 거지 이제. 그래서 계속 그럼 더 될 거야 이제 계속 나갈 거야. 그러니까 막 지금 막 그냥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탄핵 과정은 무효이고 이 과정에서 좌파들이 얼마나 어떤 그 무도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가 이것들은 이제 뭐 계속 그 이제 떠들어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그 우파라는 그 국민들은 그래 우리가 박근혜 때 당했잖아 이럴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진짜 그때 어떤 그 사이코패스가 돼가지고 소시오패스 얘기 어떤 그 자발적인 어떤 그 노예가 됐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그게 또 당할 수는 없지. 또 똑같은 생각인 거야. 또 당할 수는 없지.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싸우지 못했다. 이젠 싸우자. 이런 식으로 추르러 나가는 거잖아. 아니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이를 한테 지금 다 가고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근데 이 대목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윤석열이 탄핵되면 어떡할 건데? 또 윤석열을 탄핵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조선일보나 어떤 우파의 어떤 그 이권 카르텔들 있잖아. 이 집단은 윤석열을 탄핵을 바랄까 아니면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기를 바랄까? 탄핵되기를 바라겠죠. 이런 상황 속에 윤석열이 탄핵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렇지 탄핵되기를 바라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윤석열을 그냥 탄핵시켜 놓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싸움에서는 그 선거라는 싸움에서는 좌파가 우세할 수밖에 없지. 여긴 탄핵된 대통령이잖아. 탄핵됐고 지금이야 우리는 저기 뭐지 이런 얘기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법재판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이 탱자나 공영방송에서는 인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도 그래요. 왜냐면은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좌파 입장에서는 홍장원이 때문에 좌파가 이겼다. 우파 입장에서는 홍장원이 때문에 우파가 이겼다.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쓰레기 같아가지고 볼 게 하나도 없고 들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할 헌법재판소에서 필요도 없어. 재판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이 나와서 하는 그 개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 또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파 입장에서도 뭐 사실 이 언론사도 웃긴 거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이 윤석열이가 왜 계엄했냐고 하니까 아니 야당은 내가 국회 가서 저기 뭐지 그 뭐 시정에 나서 박수도 한 번 안 쳐줬다. 그래서 계엄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앞뒤 운명을 따져보면은 야당과 왜 타협하거나 협상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나로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야당은 뭐 탄핵을 일삼았고 심지어 내가 시장에서 사락을 갔는데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들어와서는 박수 치지 않았다라는 일련의 어떤 그 발언들이 주르르 연결되고 있다고. 근데 그 중에 박수 치지 않아서 계엄했다 이런 것만 딱딱 끄집어내서 얘기하잖아. 이것도 옳지 않은 일이거든. 그래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그 박수 그 전에 얘기들 뭐 주저리 하는 거 잠깐 봤는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의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걔는 그 자기 입장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왜냐면 윤석열이는 남들은 다 법을 어기고 뭐 하면은 다 잡아들이는데 자기 마누라가 뭐 김건희가 거짓말하고 뭐 사기로 뭐 논문을 쓰고 뭐 또 주가를 조작하고 이거는 그 자기 하는 거는 모든 게 아무것도 잘못이 없어. 자기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정렬이는. 그런데
그 자기가 겪는 여러 가지 부당한 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는 다 자기가 부당하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에 그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이라 그래. 정상적인 사고를 내 윤석열이 한 얘기를 이제 뭐 별로 기자마다 처음부터 몇 번 보고는 안 보는 게 문재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윤석열이가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뭔가를 풀어나가고 일을 해결해 나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나는 윤석열과 문재인은 문제 있는 놈들은 마찬가지지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은 사악한 놈이거든. 사악한 놈이고 사악하면서 그 자신의 어떤 그 사악함을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근데 윤석열은 문재인. 문재인은 사악한 놈이고 사악한 놈이면서 자신의 어떤 그 사악함을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 놈이지 사악하게 난 놈. 근데 윤석열이는 사악한데 그 사악함을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냥 무식한 데 용감한 거야. 그리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되어 왔거든. 근데 이번에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일을 해보지를 않은 사람이라니까. 자기가 옛날에 누가 논리에서 수사하고 구속하고 술 마시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자기가 접한 것이 항상 자기가 갑의 입장이고 자기는 수사하는 사람이고 상대하는 사람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액 하고 한번 소리 지르면 다 벌벌벌 떠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어떤 타협을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험들을 못한 거라고 봐 나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하는 거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조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조금 윤석열이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정상이 많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탄핵이 아니라 이 계엄을 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 해봐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확인하고 그래야지 일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엑스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또 잼버리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일을 초기 단계에서 일을 뭐를 체크하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완성해내는 거 그런 거를 전체 그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계엄이라는 것도 빽 하고 자기가 했던 수사하고 구속하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그냥 소리만 지르면 밑에 사람한테 그리고 디테일은 한동훈이한테 다 맡긴 거지.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하면서 뒷일은 디테일 서류 작업은 머리 쓰고 하는 거는 한동훈이한테 다 맡기고 일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거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소리만 지르고 칼을 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칼 들고 있으니까 다 벌벌벌 떨지. 그러니까는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도 저렇게 자기가 저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일을.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잖아요. 2분 만에 제압된 은행 강도랑 물총 든 은행 강도랑 윤석열의 2시간 계엄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자기가 무능력해서 실패한 거거든. 그렇지. 근데 그게 실패한 줄도 모르는 거야. 아닌데. 근데 옆에서 누가 옆구리 쿡쿡 찔렀지. 와, 중국 방국가 그걸로 몰고 가. 그러니까 거기 그냥 자기가 스스로 세뇌된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세뇌돼서 그냥 뭐 이 말하면 이 말이고 저 말하면 저 말하고 그냥 막 맞춰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 사실 따지고 봐봐.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다고 왜 홍장원한테 전화했냐라고 얘기하니까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출장 갔다고 생각했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출장 갔다고 생각해가지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국무회의 때 보고 나니까 국정원장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홍장원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었는데 다 해서 국무회의 끝나고 이제 계엄 한참 시작할 때 저 홍장원이가 나한테 내가 해외 순방 나갔을 때 좀 도움을 많이 줬지 그 보안이나 뭐 경호하고 한다고 그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생각해낼 수 있는 시나리오야. 그러니까요.
시나리오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안 돼. 저- 전혀 말이 안 되는 말들이거든. 다. 근데 자기는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요. 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얘기가. 들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 그냥 진짜 완전 어거지고 진짜 그때그때 그냥 그리고 그때그때 거짓말 하니까 뒤에 거가 맞추면 또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 밝혀진 얘기는 또 뭐야? 어. 8시에 6명을 불렀다며. 그러니까는. 근데 그 중에 국정원장을 부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 어? 출장 간 줄 알았다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국정원장이 출장 간 줄 안 거야. 내가 불렀는데도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그래, 거야. 나는 그러니까 어? 한번 들어보면은 머리 정상적인 사람은 저게 거짓말이고 앞뒤도 맞지 않는 순 헛소리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차명진 같은 사람들이 뭐 개몽령이니 뭐 아무튼 미쳐 날뛰면서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알고 자기도 아는데 저렇게 하는 걸까 모르는데 저렇게 하는 거난 그게 궁금해. 나는 다 알고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알고 저는 그러는 알고 거지. 다 알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음.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알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변명을 하고 그 거짓말이 지금 한 것과 15분 뒤에 한 것과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1 더하기 1은 2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거든. 하긴 그럼 다 알긴 알아요. 왜냐면 나의 친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윤석열을 빨지는 않는데 누구 윤석열이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랬더니 아유 탄핵돼야지. 탄핵되면 안 되지. 그래 언니가 탄핵되면 안 되지. 탄핵은 안 돼. 탄핵은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하다가 윤석열이 거기 헌재 나오죠. 거짓말은 참 잘하더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거짓말은 참 잘하더라 하면서 아이 탄핵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기 뭐지 윤석열이랑 비슷한 사람이 조국이야 조국. 맞아. 근데 남은 대한민국이 참 그래도 이 아직까지는 구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이 같은 사악한 놈이 자신의 왼쪽 파트너로는 조국을 오른쪽 파트너로는 윤석열을 썼거든. 그래서 조국이와 윤석열이가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검찰을 개혁해내고 하는 것이 자기 희망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 윤석열이가 지금 문재인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과 조국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서 삼위일체였던 거야. 서로 간에. 그런데 자기 팀이라고 그랬잖아. 자기 팀 환상적인 조합 뭐 이런 얘기했잖아.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참으로 당황스러운 거는 윤석열이는 얼마나 멍청한 놈인가가 드러났잖아. 무엇인가를 그 윤석열이가 사실 생각해봐. 기소한 거 있잖아. 양승태 무죄. 아유. 이재용 무죄. 김용판 무죄. 맞아. 다 무죄지. 그러니까 무죄가 아닌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랑 뭐 최순실 이 정도밖에 없어. 왜 무죄가 아니야? 그때는 유죄나 무죄가 중요하지 않았잖아. 형량 때려놓고 시작한 재판이잖아. 그래. 일단 구속시켜놓고 너희들은 언제 못 나와 하고 시작한 재판이잖아. 여기서는 유무죄가 중요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구속시켜놓고 몹시 차라 해가지고 무조건 뭐. 그 박근혜 재판의 그 어떤 저기 뭐지 이 어목함, 이 참담함이 있은 후에 비로소 양승태 재판이 있었던 게 양승태, 이재용 뭐 이런 재판들인 거 아니야. 그런 과정 속에서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어떤 그 경각심이 생긴 거지. 그리고 지금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황운하나 송철원하나 다 무죄됐잖아. 다 무죄됐어. 왜 무죄됐냐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 네가 죄가 있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게 너의 죄를 입증할 정도로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죄. 이게 박근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이 검찰의 어떤 그 강압 수사 그다음에 조작 날조 이런 증빙 자료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압박 이런 과정들이 오늘날 빚어낸 일인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해서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송철호, 황운하는 무죄가 된 거야.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이런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야 이 광머시갱이었어 그때 50억 클럽 곽상도랑 이거 어떡해요? 곽상도랑 자기 아들은 부자지간에도 경제공무처가 안 된 거야. 그럼 어쨌든 그거는 뭐 좀 중요하지 않고 윤석열이 그렇게 한편으로 무능한 놈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조국이가 이뤄낸 두 개의 위대한 업적이 있어요. 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 공수처. 이게 조국이 만들어낸 위대한 업적이거든. 왜? 그 조국이가 한 거니까
조국이가 앞장서가지고 만들어낸 게 공수처고 그 다음에 그 검찰로부터 어떤 식으로 수사권을 뺏어내려고 그런 거거든. 조국이는 그 공수처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검찰과 경찰이랑 수사권이랑 기소권 이거 나눈 거잖아. 그럼 잘된 거네. 조국이 잘한 거네. 왜냐면 검찰을 약화시켰으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봐봐.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오늘날 윤석열을 그치. 탄핵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치.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력한 조직이었는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가지고 야 이게 검찰이 수사해야 돼? 경찰이 수사해야 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아? 공수처가 그 이 수사영장,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게 이게 법리적으로 그 타당한 일이야? 이 기소 윤석열에 대한 그 이 기소가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계속 자칫하면 무죄날판이잖아. 계속 이게 조국이 만들어낸 일이야. 조국이 만드는 일이네. 조국이 그럼 어설프게 그거를 조직을 개편했. 그래 조국이 하는 짓이 다 이런 거라고. 조국이가 어설프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건 도대체 어디야? 이거 깔끔하게 매듭 못 지었고 조국이가 공수처를 이런 무능력한 조직을 만들어낸 거야. 조국이가 자기가 그런 걸 해봤어야지. 자기가 사법 보시 그러니까 해봤어야지. 자기도 해봤어야지 뭐. 그러니까 조국이가 무능력한 조국과 무능력한 윤석열이를 문재인이가 왼팔 오른팔로 써먹었다는 게 대한민국에 만약에 국군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조국이 만든 그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그 조직 자체가 허술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인 거네. 그러니까 공수처란 조직이 왜 필요했는지, 그럼 공수처란 조직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공수처란 조직은 수사하는 곳이잖아. 그럼 수사 역량을 위해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은 어떻게 긴밀한 어떤 그 수사 협조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부터 설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고위공직자는 뭐 이쪽 수사. 맞아요. 보면은 우리는 이게 좌파들이 뭐 박정희 욕하고 이승만 욕하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 보면은 뭐 업무를 있잖아. 거의 뭐 실무자급으로 디테일을 줘.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그 요즘 나오는 것들 박정희 대통령 그 국무회의 뭐 한 거나 그러면 그런 자료들 보면은 괜히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뭐 그 시절이 좋았다. 뭐 박정희 시절에 뭐 호황기였다. 뭐 개소리하고 이러는데 그 시절을 뭔가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진짜 보면 그 안에 그걸 해낸 사람이 있어.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있거든. 정말 보면은 뭐 그 새마을운동 그 할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례를 다 봐가지고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례, 이런 사례가 되겠다 하는 거를 표창을 하고 사람들한테 연구 발표를 시키고 진짜 박근혜도 마찬가지겠지.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성과를 이뤄낸 건데 얘네들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윤석열이나 누구나 다 조국이나 이런 애들은 일을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폐해가 서로 폐해가 문재인이가 서로 이제 자기 눈깔을 찌르고 있는 거지 지금. 윤석열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적폐를 다 청산하려고 했으나 문재인이 윤석열이는 거기에 대해서 수사권을 뺏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찰의 권력 어디 너희들이 감히 검찰의 권력에 칼을 대냐 그 개겼잖아 나중에는. 그랬구나. 그리고 조국이 같은 경우를 조국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검찰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고 그 권력을 대체할 새로운 권력, 자기들이 어떤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조국의 무능함 때문에 망친 거지. 조국의 무능함 때문에 망친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조정이 오늘날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야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오제이 심슨 사건처럼 이거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이 수사하는 거, 공수처 수사하는 거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지 나중에 사법부의 판단에 이르게 됐을 때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한 거를 검찰이 다시 우리가 그럼 보완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아니야 그럼 공수처가 하는 거잖아. 니들 검찰은 그런 수사를 그런 거 없지 기소만 해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지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낸 5년이었지. 엉망진창이 그러면서 거지. 어떤 이 좌파 어떤 좌파의 어떤 기생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일자리만 엄청나게 만든 거야. 공무원을 10만 명이나 늘렸잖아 문재인 새끼가. 일자리만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일자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먹고 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뺏긴 일자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 뺏길 줄을 다시 찾으려고 윤석열에서 쌩 난리를 치는 거고 마비 교환이다 진짜. 문재인 때 그 이 바닥까지 있었던 어떤 그 우파 기득권들 자기들 다 일자리를 뺏겨버렸단 말이야. 하다못해 뭐 자유총연맹 무슨 지부 뭐 바르게 살기 무슨 운동 지부조차도 전부 좌파가 솔로당 가져갔거든. 그러면 뭐 무슨 구에서 바르게 살기 뭐 해서 총회를 할 때 무슨 총회를 하면은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장소를 빌려야 되고 뭐 이벤트도 해야 되고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하는 거 지금까지 내가 했단 말이야 우파인 내가. 근데 그것도 좌파 솔로당 뺏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밑바닥부터 나의 이해관계도 다 박탈된 거야. 그런 5년을 보낸 이런 우파들이 윤석열이가 탄핵돼봐. 이렇게 해서 탄핵되면은 그럼 또 정권이 절로 가잖아?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나 우파의 어떤 그 카르텔이 이건 애국운동이야. 이거는 어떤 그 윤석열이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위해서 반국 세력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한 거야. 라고 하니까 맞아요 하면서 우르르 달려들어 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과정이 그 과정이야. 미쳐가는 과정이야. 근데 다만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거는 그럼 조선일보에서 우파 이권 카르텔이 준비하고 있는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들여다봐야 될 텐데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이준석 이건 자기들도 고민이 클 거야 지금. 그래서 냉정하게 놓고 따지고 보면은 홍준표나 이준석은 아니야. 원희룡, 나경원도 아니고. 그러면 한동훈이냐 오세훈이냐 가지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런 것 같아. 그 둘 가지고 하는 거. 저울질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런데 지금 내가 보면은 오세훈보다는 한동훈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을 거야.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세훈은 식상해 이제. 그냥 우리 그냥 정치를 분석하는 입장 말고 어떻게 되면 정치의 커스터머 소비자 입장에서 있잖아요. 이념적인 그런 걸 떠나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구상품은 진짜 보기가 싫어 이제. 아니 이준석이 당대표 된 게 딱 그 하나 이유야. 이준석이 당대표 되겠다고 나왔었을 때 주호영, 나경원, 그다음에 누구야? 정말 원희룡은 아니었고 나경원 그 둘이었죠. 주호영, 나경원, 뭐 하여간 뭐 이런 애들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뭐 얘네들 당대표 아마 하면은 한동훈이 밀 것 같아. 문재인한테 이기겠어? 하와이가 그 이준석 그래 너라도 한번 해봐 한 거야. 근데 이준석은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지. 착각이지. 근데 한준석이 밀 것 같아요. 한동훈이 밀 것 같아. 한동훈은 밀 것 같아. 왜냐면 오세훈이는 좀 식상해. 한동훈을 밀려면은 한동훈이든 오세훈이든 어쨌든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은 아닌 걸로 보이고 한동훈이든 오세훈이든 밀려면은 이 탄핵 정국이 잘 마무리돼야 되거든. 그래서 저 난리를 치라고. 탄핵 정국이 잘 마무리되는데 탄핵을 시켜야 되잖아.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탄핵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 쌩 난리를 쳤잖아. 그러니까. 쌩 난리를 쳤는데 윤석열 탄핵 시켜놓고 한동훈 내세울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멋지게 탄핵을 어떻게 시키나? 아니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탄핵시킨 놈이라고. 그렇죠. 한동훈을 내세울 수 있어? 안 되지. 오세훈이는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탄핵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 하나는 우리 우파가 또 괴멸될까 봐 이거지만 또 다른 하나 저쪽이 이재명이거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느니 그냥 윤석열이 계속해라 이런 마음이 크거든. 이게 윤석열이 탄핵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지지도가 올라가는 이유인 거야. 우파가 괴멸돼서는 안 된다. 또다시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 같은 세월을 견딜 수는 없다. 그치. 게다가 저쪽은 이재명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사람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윤석열, 이재명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랑 똑같아요. 대안 없는 뭐야 차명진이 맨날 좌파들 말고 우파네 양비론자가 아니고 양비론자 대안도 없는 것들이 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는 전략적 판단이야. 항상 차명진이 자기가 하는 건 전략적 판단이고 남이 하는 건 기회주의적 판단이야. 항상 자기가
기회주의가 더 싫다고 그러면서 좌파보다 기회주의자가 더 싫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무슨 이야기 하도 그야겠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물론이고 조선일보 비롯해서 이제 이런 그 우파 오렌지들의 어떤 그 카르텔 그런 윤석열 탄핵을 기정사실로 지금 해놓고 그렇지. 작업을 시작했고 윤석열을 탄핵을 만약에 안 시키고 윤석열을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는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건 안 돼.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다 덤벼. 그거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 그땐 진짜로 준비해가지고 2차, 3차 계엄이야. 될 때까지 계엄이야. 어? 왜냐면은 실패도 그만이잖아. 개몽한 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호수에 달구는 떠간 건데 뭐. 맞아. 어? 계엄해가지고 어. 되면 좋고 안 되면 아무 일도 안 그거 일어난 될 때까지 계엄이지. 될 때까지 해봤잖아 한번. 그치 맞아. 그러니까 야 용현아 자식아 내가 임마 1,000명 하자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너 임마 500명 하자고 그랬지. 이번에 2,000명 투입이야. 그래 2,000명 한번 해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계몽계엄. 그리고 실패했잖아. 지금 국회를 막을 게 아니라 국회의장을 막아야 돼. 어? 그럼 다 해봤잖아. 이제 한 번 해봤으니까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못하면 또 하고. 어? 그게 되겠어?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이야. 근데 윤석열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탄핵시켜봐.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가장 1등이 한동훈이고 2등이 오세훈이란 말이야. 그럼 1등 한동훈, 2등 오세훈이를 윤석열 탄핵시키면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고 탄핵시키면 안 되잖아. 그럼 어느 시점에선가 윤석열은 탄핵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게 있고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듭시다로 이제 쭉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윤석열 탄핵을 아주 소프트 랜딩 시키는 방법은 이재명을 먼저 날리는 거야. 이재명을 날리면은 윤석열이가 소프트랜딩이 되나? 이재명을 날리고 이재명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자 이재명도 날렸다. 그럼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 윤석열이가 내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계엄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지 않았어. 그거는 헌법을 준수할 의지 문제가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이런 어떤 게 이런 식으로 계엄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될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전 세계도 계엄 내란은 아니지만 전 세계도 계엄은 이건 아니었잖니? 이런데 동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계엄에 대해서 위헌성 지적하고 한 한동훈 잘한 거잖아. 이로써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고. 그거 만들면 되겠다. 그렇지. 그 뒤로 한동훈이 한동훈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 한동훈이 그때 거 잘했다고 지금 뭐 조갑을 빨고 난리잖아. 뭐 정강석화와 같은 결정하면서 막. 그렇지. 그 상황 속에서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계엄이 내란죄가 아님을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이잖아. 그리고 부정선거냐 여부냐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중이잖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계엄이 헌법상 그렇지.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 권한으로서 내릴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본질인데 어? 왜 그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니까. 요건을 갖추지 않았잖아. 아니 그 당연한 거잖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게 당연한 거고 그 바로 탄핵인 건데 그 본질은 놔두고 딴 걸로 가지고 막 이 난리야.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쌩 난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은 탄핵의 본질인 계엄이 헌법에 그래서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건 없다고. 여기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 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건 한동훈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한동훈을 내세울 수 있거든. 근데 한동훈을 잘 띄우려고 그래 봐봐. 지금 우파 내부에서는 한동훈 이 새끼 분위기잖아. 근데 한동훈을 잘 띄우려면 어떻게 돼? 우파 내에선 안 된다라는 게 이재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이재명을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재명을 날리고 이재명이 날라갔으니까 윤석열로 탄핵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날리고 이재명은 그때 아직 2심밖에 안 된 거잖아. 안 돼서 이쪽 좌파 쪽에서 엄청나게 분열을 시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우파는 윤석열을 스무스하게 탄핵시키면서 새로운 리더십, 이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보수,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나가면서도 능력이 있고 어떤 뭐 젊고 뭔가 어떤 자유 뭐 등등등의 어떤 가치 팍 포장해가지고 만세 그럼 이제 쫙 또 이제 한동훈 오세훈 빨라 가는 거지. 한동훈 그럼 사진 찍고 난리지 또. 그런 면에서 이재명이 운명이 잔인하다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우리 탱자라고 하면서 콩 까는 소리에서 어차피 이재명은 비참한 운명을 맞을 거였는데 윤석열이가 탄핵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잔인한 운명을 맞게 됐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재명이가 볼모가 될 거거든. 희생양이 될 거거든. 탱자나라 공영방송 운영자님은 그걸 되게
단정적으로 항상 확신을 하는데 이재명이 날아갈 거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100% 지난번에는 단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 단언한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내가 예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변수들을 놓고 이러저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를 본다면은 나아가는 길은 그렇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그런 길로 가고 있다. 경향적으로. 근데 이재명이 이때까지 그렇게 됐는데 그걸 날리면은 또 그쪽에서는 또 반발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쪽은 반발이 당연히 있지. 2심에서도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서도 이재명한테 유죄가 나갈 거라고. 유죄가 내려질 건데, 근데 2심에서 유죄가 2월 말 아니면 3월 초인 거잖아. 근데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든 4월 18일 날 윤석열부터 탄핵시켜 놓고 보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2심 맞아요. 하자. 이거 갖고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지금. 우리 법 연구회나 좌파가 정확한 사법부 내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 어? 뭐 법관 하나가 예컨대 이 위증죄 윤석열 이재명은 무죄, 위증 교사 한 놈은 무죄, 그러니까 위증한 놈은 유죄 이렇게 만들듯이 맞아. 해낼 수 있잖아. 자기네들 마음먹기 나름이지 뭐 판사들. 그래서 자기들 좌파 입장에서도 이재명은 자기들의 리더십이 아니거든. 이 오렌지 좌파 입장에서도 이재명은 자기들의 리더십이 아니라고. 이거는 생계형 좌파지. 자기들로서는 좌파 탱자지. 그러니까 어디 감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 콩가소에서 얘기했지만은 이재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유튜브는 없다니까. 근데 거기 김어준이한테 가가지고 뭐라 인터뷰도 했잖아요. 김어준이한테 가서 인터뷰하면 뭐 이놈 저놈 다 하는 거지. 그러면, 김어준이 상황이잖아. 윤석열 그 시나리오는 좀 그럴듯하긴 하네요. 왜냐면요, 이재명을 날리면 윤석열이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모두 해피해. 우파 입장에서는 해피한 거야 모두가. 그 좌파 일부도 해피하지. 좌파도 해피하고. 그러니까 좌파 오렌지는 해피하고 우파는 모두가 해피하고. 이재명의 지지자 일부만 슬프지 나머지 다 해피해. 다 해피한 거지. 그리고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은 극렬한 어떤 이재명 지지자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예컨대 김경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김부겸이 대통령 후보가 되든 거기에 안 붙지. 이 사람들은 이 적대 세력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우파는 아주 해피해지지. 모두가 해피해져가지고 하나가 되지. 맞아. 화합하게 윤석열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화합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낸. 그렇지. 윤석열이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만들어낸. 그렇지만 윤석열이가 자기를 희생하는 과정에서 헌법적으로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탄핵되는 거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내다 버리면은 우파 전체의 데미지가 너무 크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괴미가 데미지가 큰 게 아니라 큰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우파는 다시금 기반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현실의 세계에서는 거짓이 거짓인 줄 알면서 그 거짓을 받아들이고 진실을 위한 어떤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우리 현실에 진실이 설 곳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처럼 미친 세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미친 세상이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사실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 인간의 지성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도 동물이거든, 동물.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무슨 어떤 위대한 어떤 지적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이 서로 간에 조화롭고 또 잘 어울려서 행복하고 그런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건 착각이야. 인류 역사에서
그런 시대는 거의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마추도 지금 21세기에 인류가 엄청난 어떤 문명을 뭐 일궈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19세기, 20세기 초에 몇몇 위대한 천재들이 등장하면서 빚어진 착시 현상이라고 보여요. 저는 착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그러지 않은 존재거든. 뭔가 인간이 엄청나게 어떤 그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인간이 사는 세상은 뭐 궁극적으로 어떤 그 진리가 어떤 그 강물처럼 흐르는 뭐 그러한 그 세상 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나는 그 인간이 그조차도 허영 위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너무 회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인데 그러함에도 몇몇 선각자들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조금씩 어떤 그 더 나은 조금이라도 더 나았게끔 하는 어떤 그 끊임없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도의 어떤 인류라도 된 거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말 모든 것이 거짓이거든.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과정에서 사기, 살기, 광기 모든 것이 거짓이었거든. 그 뭐 손석희가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비아그라 여기 뭐 보톡스를 맞았니 하면서 그부터 해가지고 다 거짓에 미쳐 날뛰었던 세상이거든. 그 거짓에 미쳐 날뛰었던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 우리가 거짓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우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권을 교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정권을 교체한 게 아니야. 그렇죠. 문재인 시즌 2를 만들어냈을 따름인 거야. 맞아요. 문재인 시즌 2예요 지금. 문재인이 조국 문재인 윤석열 이 팀이 다시금 어떤 정권을 자기들이 이어받은 거잖아. 윤석열이가 한 일이 뭐야? 윤석열이가 문재인의 칼잡이였단 말이야. 문재인의 칼잡이가 되어가지고 우파를 도륙했다고. 그러면서 광기와 사기와 살기로 난무한 세상에 얘는 칼춤을 췄던 애야. 그렇죠. 피를 흘린 애라고 자기가. 그렇죠. 그런데 얘가 문재인이가 이제 자기를 팽하려고 하니까 문재인한테 칼을 거꾸로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파가 윤석열 만세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광기 사기 살기로 가득 거짓의 세상은 2016년 17년부터 시작된 그 세상은 지금 2023년 2020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마치도 우리는 윤석열로 정권을 교체하면서 문재인의 세상을 다시금 뒤집는 것처럼 그래서 광기와 사기와 살기는 사라지고 거짓은 사라지고 이제 정의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진실이 이제 그 정상화되는 자유의 나라가 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12월 3일에 드러난 거잖아. 윤석열이라는 애가 계엄함으로써. 또 12월 3일 이후 윤석열 계엄했다는 것을 이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적인 어떤 행동, 희생 이런 거로 둔갑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거짓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지금. 거짓밖에 없어 거짓. 근데 어쨌든 그런 거짓의 세상을 더욱더 지속하려고 더욱더 이끌어 나가려고 지금 조선일보랑 우파 카르텔이 밟고 나선 거야. 그렇죠. 제2의 이제 거짓 시즌 2를 지금 광기 사기 살기 시즌 3지. 윤석열이가 시즌 2였고 지금 이제 시즌 3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야. 시즌 3를 만들려고 그 악의 뿌리 대한민국 악의 뿌리인 조선일보가 지금 또 나서가지고 만들고 있거든. 이제 자기들은 이제 결정을 내린 거지. 오늘 박근혜 대통령 뭔 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시점에. 그건 나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안 해봤고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가지고 무엇을 할 거야?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한테 진짜로 어떤 이 모범 다방과도 같은 얘기를 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거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 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원칙. 이 두 가지 믿음과 원칙 속에서 나는 고통을 인내하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과정이 언제가 될 건지에 대해서 누가 알 거야. 너무 억울하다. 너무 분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낙관주의를 갖고 있다라면 그래서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다면은 언젠간 그런 사회가 오겠지. 그렇지만 그런 사회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늘의 뜻인 거지.
그 어찌됐든 정리를 하자면 오늘의 얘기를 네네. 정리를 하자면은 윤석열이랑 이재명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인 거야.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 운영장진 탱공방 운영장진의 시나리오가 아주 그럴 듯한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일보가 뭔가 액션이 들어갔거든. 지금 액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탱자라 공영방송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좌파 카르텔에서 그러니까 좌파 오렌지에서 우파 오렌지로 권력 관계가 이전된 것을 두고 우리는 정권 교체인 양 탱자들은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뭐 아주 즐거워한다, 즐거워했다. 이거는 하지만 우파 오렌지나 좌파 오렌지가 서로 간에 권력을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또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이제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 오렌지들은 이재명을 자기들의 대통령으로 안 만들어낼 거야. 그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동의할 거야. 그리고 좌파 오렌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거든. 밑에 생계형 좌파들이 지금 그 새롭게 지금 그 어떤 이해관계를 따주기 위해서 지금 이전 투구 벌이는 것은 자기들 관심 사항이 아니야. 그 좌파 오렌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우파 오렌지가 권력을 잡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한동훈이 같은 애가 적절하게 나눠 먹게 할 수 있잖아. 맞아. 자기나 우리나 똑같은 우파인데 한편이야 뭐. 한편 하양연화 윤석열 한동훈 문재인 그 시절이 하양연화잖아요. 그렇지. 자기들이 오렌지들의 권력을 가장 잘 어떤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월들이었던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좌파 오렌지들이 이재명을 정리하는 데서도 동의했을 거라고 봐. 그리고 이재명부터 정리하면서 우파 오렌지들이랑 그러면서 윤석열도 같이 정리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재명과 윤석열이라는 시대는 이제 끝내버리는 걸로.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걸로. 윤석열은 진짜 예측 불가능한 애였거든. 이재명도 예측 불가능한 거야. 그래 맞아. 좌파 오렌지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예측 불가고 어떤 나라가 될지 우파 알 오렌지 수가 입장에서는 없어. 윤석열이 예측 불가야. 자기들 통제를 벗어났거든. 그럼 딱 내려놓고 통제가 가능한 애들로 새로운 어떤 그 틀을 짜겠다. 나는 이게 이재명의 재판과 윤석열 탄핵, 이재명의 유죄와 윤석열 탄핵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면서 누군가 어떤 새로운 리더십들 가지고 대통령 선거 판을 짤 것이다. 이제 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네 마지막 이상으로 탱자라 공영방송 콩 까는 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시죠. 그러니까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그 첫 단추를 다시 바로 게임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믿음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 우리 운영자하고 부운영팀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그런 자료라든지 준비를 해가지고 꾸준히 지지를 밝히는 작업을 계속해 나갑시다. 그게 탱자라 공영방송이 유튜버를 개설한 그런 목적이자 또 탱자나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이유이죠. 왜냐면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세상이 미치고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모두가 어떤 것에 안주해 버린단 말이지. 뭐 어느새 만약에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큰 나쁜 짓을 한 놈들이 대통령이 되고 뭐 되고 하면서 아이고 다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와 박정희가 한 건 잊어버리고 막 이승만이 한 건 잊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잊고 우리가 그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날이 왔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그 거짓된 그 탄핵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런 거를 계속 밝히는 일을 해나갈 겁니다. 진실이 바로서는 그날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